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멘탈 주치 수근원장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자주 듣지는 않으신가요? 넌 왜 그렇게 착해? 너 왜 싫다는 말을 못해? 너는 맨날 남만 생각한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왜 이렇게 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싫은데도 웃고 힘든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차마 거절을 못하고 늘 다른 사람 기분부터 살피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나는 원래 착한 성격이야. 나는 원래 배려심이 많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신과에서 만나보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게 되는지, 왜 늘 맞추기만 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정신과 전문의의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왜 나는 항상 남에게 맞출까? 먼저 이 질문부터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착해서 맞추는 걸까요? 아니면 맞추지 않으면 불안해서 맞추는 걸까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릅니다. 진짜 배려는 선택입니다. 내가 원하면 해줄 수도 있고 싫으면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들면 잠깐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맞추기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택이 아니라 반응에 가깝습니다. 상대 표정이 조금만 굳어도 불안해지고 분위기가 조금만 어색해져도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상대가 서운해할 것 같으면 내 마음은 뒤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착해 보입니다. 갈등도 안 만들고 상대 기분도 잘 맞추고 항상 괜찮다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안쪽에서는 전혀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싫은데 싫다고 못하고 화가 나는데 화난 줄 모르고 힘든데 계속 웃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착함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배운 생존 전략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내 감정을 표현하면 문제가 커졌거나 거절하면 혼났거나 분위기를 잘 살펴야 안전했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내 마음보다 상대 기분을 먼저 봐야 안전하다. 내가 맞춰야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 내가 참아야 일이 커지지 않는다.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자동으로 남에게 맞추는 사람이 됩니다. 본인은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안을 줄이기 위해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나는 왜 이렇게 착하지?가 아닙니다. 나는 왜 나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맞추고 있지?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진짜 배려는 나를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존 전략으로 굳어진 맞춤은 결국 나를 점점 사라지게 만듭니다. 2. 늘 맞추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 그렇다면 나는 단순히 배려심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남에게 맞추는 패턴이 있는 걸까요?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합니다. 사실 본인이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옵니다. 약속 장소에 상대가 늦었는데도 오히려 본인이 미안해하고 상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괜히 불편하게 한 것 같아 사과합니다. 두 번째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하기 싫은 부탁인데도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못합니다. 속으로는 싫은데 입 밖으로는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후회하죠. 세 번째는 늘 괜찮다고 말합니다. 힘들어도 괜찮고 서운해도 괜찮고 억울해도 괜찮고 화가 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괜찮다고 해야 관계가 편해질 것 같아서 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봅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람들 표정을 살핍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누가 기분이 안 좋은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부터 생각합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에 대한 레이더는 항상 켜져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한 레이더는 꺼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내가 뭘 원하는지 보다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편인가요? 싫은데도 웃고 힘든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차마 거절하지 못한다면 그건 단순히 착한 성격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나를 뒤로 미루는 패턴일 수 있습니다. 3. 사실은 트라우마 때문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늘 맞추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정신의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설명할 때 포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위협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상대에게 맞추는 반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트라우마라고 하면 큰 사고나 충격적인 사건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받았던 상처도 충분히 작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싸웠거나 가족의 눈치를 많이 봐야 했거나 내 감정을 표현하면 혼나거나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내 감정보다 상대 기분이 중요하다. 내가 맞춰야 싸움이 안 난다. 내가 참아야 관계가 유지된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한 방법이었지만 이게 반복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화를 내면 불안하고 누군가 서운해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무조건 내가 먼저 사과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갈등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갈등이 생겨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끝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싫어도 맞춰주고 억울해도 참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살아갈수록 관계는 남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맞추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나는 진짜 괜찮은 걸까? 를 다시 배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4. 나를 잃지 않고 사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는 거절해야지, 이제부터는 내 주장도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불편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늘 맞추는 사람들은 상대 기분은 잘 압니다. 상대가 화나는지, 서운한지, 불편한지 금방 눈치챕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불편한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속이 불편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습관적으로 괜찮아요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 순간 잠깐 멈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가? 두 번째는 감정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나는 뭘 원하지? 늘 맞추는 사람들은 상대가 원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무엇이 싫은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뭘 먹고 싶지? 나는 지금 쉬고 싶은가? 나는 이 부탁을 정말 들어주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이 쌓이면서 점점 나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관계는 내가 사라져야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하면 싫어할 것 같고 솔직하게 말하면 떠날 것 같고 내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내 감정이 있어도 유지됩니다. 내 의견이 있어도 유지됩니다. 심지어 갈등이 있어도 유지됩니다. 반대로 내가 계속 참아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한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회복의 시작은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맞추는 연습을 그만두고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나를 되찾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늘 남에게 맞추는 사람들은 자신의 배려심이 많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착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싫은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힘든데도 괜찮다고 말하고 내 감정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오랫동안 몸에 밴 생존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왜 이렇게 착할까? 보다 나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을까를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내가 사라져야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 감정을 말해도 내 의견을 표현해도 가끔은 거절을 해도 유지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남에게 맞추느라 너무 오래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만 살피지 말고 내 마음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이지? 나는 지금 뭘 원하지? 이 질문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